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역주행을 말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정치 검찰을 우리가 지금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말로 조선일보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습니까?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한나라당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는 2012년에 국민의 표를 모아서 선거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정권을 민주세력이 되찾아와야 비로소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남대문 경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 끝납니다. 지금 예의를 지키세요. 이 정권 들어서는 모두가 다 예의가 없습니다. 한 당 안에서 죽기 살기로 지금 하는 것이죠. 과거사. 노무현 대통령 보고 과거사, 과거 문제 가지고 계속 국민 분열시킨다고 하더니 자기들은 과거 문제 가지고 당을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박사모가 조중동 상대로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이명박 시키운다고. 참여정부 임기 내내 대통령이 왜 언론하고 싸우냐 얘기하고 자기들도 언론하고 싸우잖아요. 감세. 7조 뭐 법인세 감면돼갖고 뭐 6조 원 정도 감세한다고 그러고, 그럼 저 6조 원을 법인세로 깎으면 그럼 세출을 어떻게 할까요? 세입이 줄면 세출도 깎아야 되겠죠. 8조 원, 6조 원. 6조 원 어디서 깎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씀씀이를 줄여서. 이것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에요. 유튜브 같은데 뜰만합니다. 거의 회토픽 수준이에요. 그냥 이거 세계 7대 경제강국. 이거는 7%씩 성장해서 4만 불까지 가도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0% 성장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고 우리가 혼자 7%로 가면 7위는 못하면 8위 정도나 9위 정도 한다고 그래요. 지금 격차로는. 계산 잘못해서 7이 된 거죠. 74. 7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산수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47. 아마 그게 이제 보잉 747 이런 거. 저희가 다 실현 가능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혼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감세를 하면서도 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2007년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언론인들이 지적이 있었어요. 아니 한쪽으로 줄푸세해서 세금 줄이자고 하면서 또 그때 보육 공약 같은 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7조 원짜리도 하셨어요.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제가 복지부 장관 있을 때 계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그렇게 복지 정책도 발표하고 하는데 어떻게 세금 줄여서 하겠냐 물었더니 박근혜 대표 대답이요. 그 당시에 기억에 낭비를 줄이고 씀씀이를 아껴서. 서울 시민은 강원도 화천 육군 제7사단 5연대 15중대 보직 소총수 투표기 일방방 33개월 만기를 한 예비역 육군병장입니다.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자식도 군대 뺀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갔다 온 예비역 육군병장, 이제 10살인 우리 막내 아들 10년 후에는 또 군대 보낼 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을 보고 이북으로 가라, 안보관이 여심스럽다, 국가관이었더니 그렇게 말할 자격을 가지려면 지금이라도 군대 가란 말이야. 김문수 후보가 또 도지사가 되면 4대강 사업은 공기 단축해서 밤샘 작업해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야권 단일 후보 유시민이 도지사 되면 4대강 사업은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 점이 차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또 도지사 되면 아이들한테 뭐 먹이는지도 모르고 학교에서 엄마들이 불안한 가운데 밥값도 엄마들이 계속 내야 됩니다. 그렇죠?
야권 단일 후보 유시민이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아이들한테 좋은 밥 먹이고 어머니들은 밥값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키우기 좋고 어른들 잘 모시고 여성과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도지사가 서민들을 챙기는 그런 따뜻한 도가 될 것이다. 그것이 차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많이 하셨지만 다 하지 못한 일, 이런 것들을 모두 이곳 경기도에서 실현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보태 주십시오. 탄압을 하기 때문에 언론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그 신유신 시대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조중동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의원님 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에 사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처럼 언론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비판하고 정부를 마음대로 비판하는 시대를 그전에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자유롭던가요? 유신 때는 그때보다 더, 유신 시대라는 것은 전두환 시대보다 더 엄혹한 언론 탄압이 있던 시기고 칼럼 한번 잘못 쓰면 바로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던 시절인데 그 유신 시대로 지금 돌아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제도적 권력에 의한 거고 지금은 조선일보도 글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압력을 받을 만큼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글 쓰는 사람도 사회적 압력을 느껴야지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무엇이냐? 큰 고기만 빠져나갈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이다. 원래 촘촘한 그물은 작은 고기만 빠져나가야죠. 근데 법이라는 그물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라는 거죠. 법치라는 것이 잘못 적용되기 시작하면 국민이 법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자꾸만 제가 현 정부의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관료 조직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폭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법과 헌법에, 법률과 헌법에 의거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관료기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민적인 통제, 정치적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 관료기구의 속성은 자기 힘을 극대화하고 권력을 키우고 그리고 무력한 개인에 대해서 위세를 부릴 수 있을 때는 늘 부리려는 강한 내적 경향을 갖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조직의 그 전체를 관장하는 수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을 보유하고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관료기구는 강력하게 문민적 정치적 통제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구와 신념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인권 다양성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치학자시니까 기본적으로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과 소망과 기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생긴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인권과 다양성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억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체는 국가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왕왕 보면 이 국가 권력이 모든 국민에 대해서 공평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지나침이 없는지, 혹은 불법적인 것이 없는지를 대통령과 참모들은 늘 살펴야 됩니다. 예. 근데 보면 물론 시민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죠. 합니다. 얼마나 분이 나면 하겠어요. 그걸 풀으라고 정치가 있는 거고 참모 정무수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폭력으로 물리력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이 저질러진단 말이에요. 이때 이것을 등가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국가 권력이 시민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시민들의 폭력이나 불법도 나쁘지만 국가 공권력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국가 권력, 국가 기구, 국가 조직의 불법 행위는 예. 시민들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공권력을 지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무수석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예. 야, 앞으로 3년 반 남은 기간 동안도 정말 많은 충돌이 있겠구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진보개혁 세력이 집권한 이 1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1997년 이전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저희 확신인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던 때보다 훨씬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진보개혁 세력이 집권한 1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진보개혁 세력이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었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도 이 확신을 함께